네, 오늘로 대선이 꼭 100일 남았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하도는 2030, 20과 30을 같이 묶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MG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입니다. 내년 대선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터다. 각종 공약, 소통, 누가 그 마음을 얻을지 궁금해집니다. 현장 청년의 목소리, 각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각 당의 대표 청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예,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선대위에서도 직책을 맡지 않으셨나요? 네, 청년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아, 선대위원장. 네, 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선대위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시고요. 오늘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임명되셨어요. 예. 패싱 논란이 있던데. 패싱은 아니고요. 예. 저희 오늘 윤석열 청년위원장님 나오셨어야 되나요? 아, 맞아요. 시작부터.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진입니다. 예, 선대위에서는 어떤? 네, 저는 정의당 선대위원회에서는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맡고 있고요. 청년 정의당 선대위가 따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상임 선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상임 선대위원장님이시고 권지웅 대표님은 네, 저는 청년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청년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님이시고 전 선대위 부위원장. 선대위 부위원장이시고, 예, 하여튼간에 전부 다 뭐 부자가 붙었든 뭐가 붙었든 다 위원장님들 세 분을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분 청년 대표들 모두 바쁘실 텐데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거 앞두고 다들 뭐 마음이 많이 바쁘실 텐데요. 뭐 각오 이런 거는 나중에 듣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오야 뭐 다들 열심히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뭐. 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K스탯 리서치가 한겨레 신문에 조사를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6.1%,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4.4% 정도가 나왔는데 비호감을 물어봤어요. 비호감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 55.3%, 윤석열 후보 57.3%, 심상정 후보 61.2%, 안철수 후보 68.5%입니다. 다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이 높습니다. 이 뭐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실? 이 비호감도가 아마 청년층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 비호감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말씀 그래도 주시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말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보다는 호감도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검사 사칭이나 뭐 음주운전의 전과를 가지고 계신 후보와 저희 검찰총장으로서 소신을 지키고자 하셨던 후보와 호감도를 논하기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많이 준비하고 또 국민들께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지웅. 저는 어쨌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정치가 어쨌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왔던 것의 총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누구를 택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려서 네.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어쨌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장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예로 들면 최근에 신혼부부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이번 연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방역 지침에 잘 반영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여러 당과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99명이었던 식사 인원이 250명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외쳤던 것이 반영되는구나라고 하는 지점에서 전 정치 효능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지금 세입자로 살아가면 집주인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아주 오래된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고 PC방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은 연차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거기에 이제 경쟁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정책 대결을 해야 비호감 이미지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검사 대 검사 사칭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강민진 대표. 네, 아무래도 정의당이 가장 그 선명하고 또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비호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30몇 % 정도는 심상정 후보가 호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분들이 다 정의당 지지한다, 정의당 투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선판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찍는 거에 익숙해 오셨지만 이번 대선판은 그 외의 선택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평가 우량주고 숨은 맛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기회는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숨은 맛집은 아니에요. 거기 소문이 많이 날 만큼 났어요. 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또 불러주셔야 저희 정의당이 정의당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저희 많이 알리고 또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숨은 맛집은 아니다. 네. 대한민국에 심상정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오히려 너무 많이 알려져서 문제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덜 알려진 게 장점일 거예요. 앞으로 뭐 저희 후보님이야말로 숨은 맛집이시고요. 앞으로 더 언론을 통해서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더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2030 표심 지금 2030 세대 하면은 그동안 선거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선거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여전히 지금도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2030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정말 미관심층이 많은가? 아니, 무관심층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정치가 내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지금 정치가 청년들한테 이때까지는 무관심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그 선거 때만 반짝 청년들한테 주목을 하고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이벤트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그 각 당 기존 정치가 대응을 해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권지웅 네. 예. 2007년인가 위원장님. 8년 정도에 네. 청년들의 투표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인상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국 선거의 투표율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라고 해서 결코 낮지 않거든요. 낮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마음을 줄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살 것인가를 네.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이념에 따라 진영 구도로 가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후보나 이런들 평가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의 여론조사를 믿고 안일하게 대했다가는 저는 어떤 후보라든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청년층과 호흡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본부인가요? 저희요. 예, 예. 그 후보가 60대 후보가 청년 본부를 직접 본부장을 맡는 게 어떠세요? 뭐 본인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저희가 네. 출범하면서 후보께서 더 많은 그 청년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약간 굉장히 낯선 풍경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후보가 권지웅 위원장입니다. 후보가 예. 직접 뭔가 애쓰겠다는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네. 적절한 청년 정책이 없어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부터 시작해서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 그리고 뭐 페미니즘이
뭐 건전한 교제를 해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네. 이제까지 청년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부터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 만들어진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 관점 아직 아주 기성세대적 관점으로 청년 정책을 해오니까 문제였는데 그거에 또 자장을 맡으신다고 하니 좀 약간 그 의지랑 상관없이 좀 안타깝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가 네. 저 잠깐 네, 말씀드리면 김용태 후보가 가지고 위원장님.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못 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서 바꿔나가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희 2030 세대도 바로 그런 지점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2030 세대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때 후보께서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생각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 그게 그 지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강민진 윤석열 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 레드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내에. 이제 네. 사실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 레드 팀이 될 수 있는 기구겠죠. 네. 이제 정의당의 경우 우리 청년정의당을 출범을 시키면서 독립된 권한을 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사권이나 예산 뭐 이런 게 다 독립돼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청년들의 감각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그 권한을 온전하게 이제 쓸 때 이 정의당한테도 건강한 자극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점에선 견제도 되고 그렇게 이제 정당이 세대적으로 다양해진다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금 1960년생이신데 청년위원장을 맡으시면 어쨌든 그 위원회의 결정권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청년들은 그 위원장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여서 저는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뭐, 의문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한 60대가 청년 회장이긴 합니다. 네. 그 네. 권지웅 위원장님한테는 네. 한 가지 아까 뭐 이미 뭐 윤석열 후보 캠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선대위 발족을 하면서 네네. 만 18세 청년부터 해서 네. 20, 30대로 쭉 선대위를 네. 구성을 했어요. 광주 국민선대위. 네. 근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일까? 네. 그냥 쇼잉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의사결정에 참여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10명의 선대위원장 중에 9분을 2030으로만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약간 식사 자리도 나눴는데 네. 어쨌건 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그 공동선대위원회가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그 선대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캠프가 움직이게 되는 거라 네. 그 10명 중에 9명인 그분들을 제외하고 의사결정을 하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어제 그 어떤 되게 완전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에 한두 명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10 중에 9이 청년인 선대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도 다르고 예를 들면 굳이 어떤 청년들이 느끼는 상황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서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속도나 이런 것도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아까 그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저는 윤석열 후보님이 꼭 나이가 많아서 그 청년위원장을 직접 맡으신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청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까 120시간 주 노동 그리고 손발 노동을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그리고 뭐 페미니즘 적절한 교제를 해친다 이런 말들은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입장도 없이 마치 그냥 말을 누군가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반성 없이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후보께서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 그 광주에서 18세 네. 그 선대위원장이시죠.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벌써 여기서부터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선거로서 선출했고요. 네. 저 역시 현역 의원을 이겨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당원분들께서. 바로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국민들께서 느끼는 열망이나 변화가 선거로서 표출됐다고 생각되고요. 네. 민주당은 여태까지 보면 그저 그냥 인선만 임하고 청년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청와대에서 보면은 그 박성민 지현 네네. 청와대 비서관이나 네. 뭐 이동학 최고위원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어떠한 청년 정책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 변화에 있어서 저희 그 지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의당은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나요? 네, 임명하나요? 청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죠. 네. 비청년 당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청년, 예, 비청년. 저만 비청년인가요? 예, 35세까지인가요, 거기는? 네, 만 네. 35세. 비청년입니다, 저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청년들에서 실제로 선대위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액세서리처럼 쇼인도에 청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청년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각 당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한두 분만 예, 그렇게 권지웅 대변인 했다고 하면 예, 예. 저는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정치 내에서.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청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청년 문제를 저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가 있죠. 하나는 공정, 도대체 청년들이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하나는 젠더. 이대남과 이대녀 중에 어디를 택할 것이냐 내지는 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거의 이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선 청년들이 얘기하는 공정이 뭐냐. 이준석 대표가 공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 청년 최고위원이 정의하는 공정 뭡니까? 청년들의 공정은 뭡니까? 당연히 기회에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회의 평등. 예. 자, 한마디씩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권지웅 상임위원장님. 청년들이 바라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 또는 권지웅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은 뭐냐?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저는 기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제약되지 않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가가 인생을 결정짓거나 이런 게 아닌 상태가 공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강민진 대표님. 네, 저는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흘린 땀의 가치가 헛되이 되지 않고 존중받는 것, 그게 이제 공정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기회평등 아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쟁할 기회를 이렇게 주면 경쟁에서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통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것이 공정한 거다. 예.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물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출발선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젠더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정치가 좀 좁혀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네. 기회의 평등에서는 그동안 저희 정치권이 보여줬을 때 기회의 평등조차 불평등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 계속 지난 4년간 저희 청년들이 불공정이라고 외쳤던 것이 뭐 인국공무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 조국 사태라든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뭐 기득권의 어떤 부모 찬스로 어떤 청년들이 기회에 있어서 좀 불평등을 느꼈다고 하는 지점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것이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기회 평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포머티브 액션 즉 여성 할당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당제는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회 평등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뭐 강민진 대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아마 국민의힘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년 할당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네.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한 어떤
공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가 그렇죠. 정치에서 청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남녀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 홀수로 여성에게 할당을 하고 또 이제 각 당에서 당의 정책으로 청년 할당제도, 청년 최고위원제도 이런 것을 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은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할당제를 통해서 기회의 문을 소수자나 이제 권력적으로 소수자인 사람들한테 열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공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의 할당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지웅 위원장님. 저는 강민진 대표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동의하는데요. 아까 사실 김용태 최고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불평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네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네. 딱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할당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너무 정치적 수사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할당제가 갖는 폐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네.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 그 할당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없애는 것도 선택할 수 있죠. 네. 근데 모든 할당제가 마치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국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 버려요. 네. 근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세상이 아주 좋았으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정치의 역할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 좀 네. 이제 젠더 얘기를 뜨겁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이렇게 쭉 평가를 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나는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남자들은 나는 그 차별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다 심지어 이렇게 또 본인을 인식한다라는 조사가 같은 언론에서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는 20대 남자는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30 남자들이 느끼고 있는 역차별도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이 되고요. 네, 한번 어떤 예, 부분이 예. 역차별인지 그리고 좀 말씀 좀 또 해주세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느끼고 있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조금 일정 부분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너무 이대남 이대녀로 편을 네. 가르는 게 아닌가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젠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이대남이나 이대녀로 표현을 지칭하면서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는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것을 표로서 정치권이 계산해가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희가 젠더를 좀 부추기고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로서 기성세대의 차별받는 지점이라든지 네.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저희 세 분이 다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뭐 이대남 이대녀를 편을 가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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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진 대표 말씀 주시죠. 저는 이 젠더 갈등의 본질은 젠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여성들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이 아직 있죠. 2030 여성들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성불평등은 개선돼야 되고 해소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치의 책임이고 네. 그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빨리 성장을 했고 또 네. 문화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 그 불평등이 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버지 세대가 살아왔던 어떤 남성으로서 누렸던 것들과 내가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평균적인 성평등 인식 수준이랑 내가 직접 맞닥뜨리는 또래 20대 여성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또 여러 혼란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들은 정치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성불평등이 실존하는데 이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어떤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남성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여자들 때문인 것처럼 또 페미니즘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일종의 표를 끌어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에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아요.
네. 그런 어떤 인식이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20대 여성, 2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글을 공유했던 것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갈등을 좀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정치가 바라봐야 될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는 좀 노력이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저도 사실은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임원의 수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위협을 겪는 정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재 여성들이 현격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게 남성은 따로 살고 여성은 따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어울려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불안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그 불안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경험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 자체를 부정하자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20대, 30대 그리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4개의 칸에서 네.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결코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 이야기를 더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민진 대표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정의당이 최근에 보니까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네. 예 해가지고 팟캐스트. 팟캐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 20대 30대 초반 여성들 셋하고 40대 네. 50대 초반 여성하고 해서 말하자면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노동은 어디 간 거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20대 여성 표심을 먼저 잡는 것을 선거의 기조로 심상정 선대위는 잡은 거 아니냐 그런 겁니까? 아니 뭐 20대 여성을 딱 떼어놓고 뭐 거기 표를 먼저 잡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청년들이 이 좀 제3지대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진영 논리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청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소신 투표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시민들한테 우리 정의당이 좀 많이 다가가야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뭐 단지 누구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의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당 자체가 페미니즘 정당입니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토론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 금방 가죠. 우리 한 30분 넘게 잡았는데. 자, 대표 청년 공약, 지금까지 뭐 젠더 갈등, 공정,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의 청년의 역할, 쇼윈도의 액세서리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요. 예.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래, 저들은 저래, 이렇게 딱딱 갈라치기나 뭐 이런 걸 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대표 청년 공약들 소개 좀 해 주시죠.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민주당부터 네, 해주실까요? 저는 예. 이야기하면 권지웅. 예. 이미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청년들이 노동하다가 그 소위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죠. 네, 스스로 네. 그만두게 되면 네. 고용보험을 다 냈어도 실업급여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해요. 그 사장님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사장님 눈치 보거나 사장님이 약간 사장님한테 밉보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벌벌 떨어야 그렇네. 되는 거죠. 그렇네. 사실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현재 기준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바꾸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대표 공약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권지웅 우리 위원장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행 가능한 효능감을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대표 공약도 그걸 말씀 주셨어요. 강민진 대표님 대표 청년 공약. 일단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열광이 지금 뜨겁고요. 네. 네, 아마 좀 새로운 사회 비전, 휴식 있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망을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청년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청년은 일자리 얻기가 너무 어려운 청년들. 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를 못해서 4평짜리 자취방에 사시는 청년들. 네, 네, 네. 그래서- 두 개 다 갖춘 두 개 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예. 이 기업들한테만 맡겨두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청년 실업률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은 음.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네. 두 번째로는 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은 연끌 해가지고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연끌해서 집 사라 이것밖에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그것만으로 청년 주거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끌도 못하는 청년들 네. 4평짜리 방이 아니고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 월세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용태 네, 제가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세부적인 공약은 계속해서 토론 중이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네. 공약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공정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노력으로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보다는 그 시대 정신을 찾는 데 좀 더 주력할 것이고 그것이 청년들의 더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지만 하나 궁금한 건. 저희 뭐 비단 주머니인데 곧 저희가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아, 곧 공개합니까? 거기 비단 주머니가 몇 개예요? 뭐한 20개 3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윤 후보님이 사과하는 게 제일 비단 주머니일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하는 청년의 꿈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수백만 클릭인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저는 반응성이 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반응들 하세요 그러면. 반응성. 그러네요. 일단 노력해야겠습니다. 후보가 직접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답변도 재밌잖아요. 네. 이게 한 줄짜리 답변이지만 대답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가 있죠. 그럼 재밌어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 알겠습니다. 앞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앞뒤 다르지 않고 날 것 그대로 하는 게 지금 MZ 세대 시대 정신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분석을 잘 하시면서 각 캠프로 돌아가셔서 이 분석에 맞게 홍준표 후보가 20, 30대, 20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것 같이 좀 열화 같은 서원들을 각 근데 후보가 모두 홍준표 받기 후보가 바랍니다. 만약에 대선 네. 후보로 선출이 되셨으면 네, 네.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다 일일이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이렇게 못 하셨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전부터 그 직설적인 화법은 굉장히 평가를 받던 부분이라서 예.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그 답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하태경과 누가 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밸런스 게임에서요. 네. 그쪽에 모여 있는 것도 현실이죠. 거기에 모여 있는 청년의 또 바람들이나 응답하고 있는 이 응답 서로 소통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후에 대선에서 또 어느 쪽 후보를 선택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종종 이런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각 당의 청년 대표님들을 모시고 D-100 2030 청년 민심을 돌려라 코너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